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화제의 책, 네, 트위터에서 장안의 화제가 된 책, 네. 네, 당신들은 이렇게 시간 전쟁에서 패배한다. 이 책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이 책은 상당히 그 트위터에서 왜 화제가 됐는가 이것부터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조금 잠시 역주행의 전설. 그렇죠. 네, 지금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겠죠?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역주행 전설이 이골라스 디콜라스 울프우드라는 분이 네, 그 5월 7일에 올린 트윗에서 네, 전설이 시작이 됩니다. 저 트위터 닉네임이 네. 트라이건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조금 이따 트라이건 얘기도 할 건데요. 네. 이 울프우드 원래 그 캐릭터의 이름은 니콜라스 울프우드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캐릭터의 팬이신 것 같은데 이분이 야, 이 책 진짜 그냥 닥치고 읽어. 그냥 읽어.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트위터 내용이 뭔가 특이한 거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왜 바이럴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이럴이 됐어요. 그래서 리트윗이 1.4만 14,000회 됐고, 그 다음에 인용이 6,000개가 달렸고, 마음에 들어가 14만 개가 찍혔고, 북마크를 9만 명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총 조회수가 1,800만이 나왔네요. 네. 그래서 아주 이제 이렇게 화제가 됐고요. 지금 보면은 영미판 표지랑 그 다음에 한국판 표지랑 좀 다르죠. 그래서 한국판 표지도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이 시간 탈에 그 다음에 블루와 레드 뭐 이런 등장인물들을 좀 표현한 것 같아서. 근데 또 여기에 나오는 이 두 마리의 파란새와 빨간새 요런 묘사도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눠 이렇게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진이 약간 어긋나는 그런 효과가 또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제가 된 다음에 이 아카밍이라는 분이 또 한국에서도 또 바이럴을 또 일으키시게 됩니다. 5월 11일인데요. 4,000 트윗이 4,000개의 리트윗, 그 다음에 700개의 인용, 그 다음에 2,000개의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1,000개의 북마크, 그리고 92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의 SF맨 여러분과 그 다음에 황금가지 편집장님에게 이 당신들은 이렇게 시간 전쟁에서 패배한다가 이렇게 물 건너에서 이렇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거를 알려드린다라고 하셨는데, 자,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트위터의 SF 팬 분들이 지금 최소 4,000분은 계시다는 거죠. 이분들은 왜 저희 방송을 안 들으실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찰할 필요가 계시죠? 네. 어디 계시죠? 어디에 계시는 건가요? 네. 생존자님들 어디 계십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고찰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를 저는 조금 느꼈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뭐 아마존 전체에서 여기는 이제 21이라고 쓰셨는데 아까 그 지난주에 공상님이 말씀하시기로는 3위까지 올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네. 그 다음에 이 트위터에 이 비골라스 어쩌고 하시는 분이 네. 이게 그 번역을 하면은 19금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번역을 안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큰 골라스, B 골라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됐고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이제 트라이건 팬 계정이기 때문에 이 트라이건의 등장인물입니다. 바슈 더 스탬피드라는 주인공이고요. 네, 이분이 울프우드, 니콜라스 울프우드예요. 네, 큰 모시기를 가지신. 네.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이 시간 전쟁 요 책을 읽고 계시는 그런 이런 밈이 탄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와타나베 요시히로라는, 이분이, 트라이건 스탬피드라는, 요즘 나오고 있는 트라이건 리부트 시리즈예요. 애니메이션인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대단히 이제 퀄리티가 좋고,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프로듀서, 분이 이제 이 와타나베 요시히로 씨인데 이분도 그 책을 사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네. 그래서 이 또 아말 엘 모타르 님이 이제 작가죠? 이 작가분이죠. 작가분 두 분이서 같이 쓰신 건데 두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도 이 소식을 전해드려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디골로스님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되어서 이제 뭐 베스트 소설시 희곡 부분 탑 베스트 100에 이제 베스트셀러에 또 오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가지에서 지금 제세를 찍게 되었습니다. 네, 중세를 하게 됐고 이제 또 종이책은 예약 판매로 구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인기를 끌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전체 3위라는 게 아마존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아동용 위인전과 퓰리처상 수상작을 제치고 이룬 성과라고 하네요. 또 그래서 상당히 네 그 재미있는 그런 바이럴한 그런 일이 벌어진 그 책. 네. 이게 장안의 화제가 된 책. 틱톡에서도 비슷한 일이 한 번 있긴 했어요. 그런가요? 네, 틱톡에서는 스톤 메이든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이 딸이 이제 틱톡에다가 영상을 올려가지고 자기 아빠가 몇 년 동안 이 책을 썼다. 근데 별로 팔리질 않았다. 이렇게 영상을 올린 게 틱톡에서 엄청 퍼져가지고 이게 이제 이것도 아마존에서 뭐 몇 위를 했다 이런 또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요즘 보면은 이런 SNS가 어떻게 보면은 또 책 같은 거를 이제 사람들이 읽게 하는데 또 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SNS가 막 책을 다 죽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팔리는 경우도 있네요. 콘텐츠 애니미님이 당신들은 이렇게 사전 구매해서 패배한다 이렇게 패러디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책이 어떤 책인가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일단 시간 전쟁. 자, 여기서 시간 전쟁이 나오죠. 시간 전쟁이 뭐냐면 이 두 세력, 이 주인공이 레드와 블루예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네, 그런 이름이죠. 레드는 저기 에이전시라는 세력에 속해 있고 그다음에 블루는 가든이라는 세력에 속해 있습니다. 에이전시는 약간 기계 문명인 것 같고요. 가든은 뭔가 생태 문명, 좀 식물적인 그런 문명으로 묘사가 돼요. 사실 이제 정확한 묘사가 나오지는 않아가지고 정확히 어떤 형태인가는 뭐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좀 상상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두 세력이 각자가 이 시간선의 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간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과거로 가기도 하고 미래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각 이제 시간선의 요원들을 파견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 시간에 그 왜 나비 효과라고 하죠. 약간만 이렇게 틀면은 역사가 다른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그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해서 저희 예상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결국의 미래에 에이전시가 등장하는 미래 또는 미래에 가든이 등장하는 미래 이렇게가 나눠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이 에이전시가 등장하는 미래에 수렴하는 그 시간선을 많이 늘리는 그런 식으로 시간 전쟁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레드와 블루는 각 진영에서 상당한 엘리트 요원입니다. 엘리트 요원이고 유능해서 둘이서 그래서 이 시간 전쟁을 하다가 같은 시간에서 마주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편지를 남기죠. 어느 날 갑자기 안쪽에서 편지를 남겨가지고 뭐지? 이거 그 약간 그런 거죠. 우리 첩보물 보면은 이런 거 그 상대편에서 보낸 뭐 쪽지 이런 거 잘못 읽으면 약간 변절자로 몰리잖아요. 그쵸. 약간 그 사상 검증해야 되고. 그래서
이 레드가 처음에 블루의 편지를 읽죠. 네, 맞아요. 그래서 레드도 처음에는 뭐지 이러면서 막 태워버려요 편지를. 그런데 그래도 내용은 다 읽죠. 읽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촉발된 이제 우정 아닌 우정이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막 내가 벌써 여기는 다 작업을 해놨지롱, 용병 죽겠지 막 이런 식으로. 용병 죽겠지. 약 올리는 우리가 그런, 이김 키키. 어쨌든 우리가 이김. 약간 그런 식으로 약을 올리다가 점점 이 우정이 깊어지고 서로의 어떤 아픔을 또 공감하게 되면서 이 애정과 사랑으로 열렬한 사랑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러니까 그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보시면은 까만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그냥 내레이션이죠. 네, 내레이션.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 시간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파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파란색은 블루가 쓴 편지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은 레드가 쓴 편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레드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묘사가 나온 다음에 블루의 편지가 나오고 블루가 이제 그 세계선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가가 나온 다음에 레드의 편지가 나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교차가 되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가님 두 분이서 아말 엘모프타르 그리고 맥스 글래드스턴 이렇게 두 분이서 서로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쓴 다음에 합쳐가지고 완성을 했다고 해요. 근데 심지어 이거를 초고에서 태고까지 6주 만에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게 나왔을 때도 상당히 화제가 되었다고 해요. 2020년에 영미권 SF계에서 가장 화제가 된 작품이었고, 특히 이게 이제 경장편이라고 해가지고 노벨라라고 해가지고, 노블은 완전 이제 장편 소설이고, 이제 노벨라는 그보다 조금 짧은, 근데 중편보다는 좀 긴, 이렇게 한 권으로 엮을 수 있는, 이런 책을 노벨라라고 하는데, 그 경장편 소설이 이제 또 뭔가 이 소설의 형식이 또 화제가 되는 계기가 됐다고 또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거 보면서 그거 생각났어요. 일본의 에쿠니 가오리랑 츠지 히토나리가 쓴 책 있잖아요. 공동 작업을 한. 네, 그 뭐였더라?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는 책인데, 그래서 그 책도 생각이 나고, 냉정과 열정 사이네요. 냉정과 열정 사이도 이제 이 두 분이 좀 번갈아 가면서 쓰신 걸 합친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근데 두 분의 이 집필이 사실 어떤 식으로 됐는지 정확히는 나오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분이 레드 파트를 썼고 어떤 분이 뭐 블루 파트를 썼는지 아니면은 서로 이제 편지 부분은 누가 썼는지 아니면 그 어떤 이 정지적 작가 시점에서 쓰는 그런 부분은 누가 나눠서 썼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지만 두 분이서 정말 영혼의 그 하이파이브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전혀 위화감이 없이 정말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서로 어떤 설정 충돌이라던가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둘이서 또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 방식이 사실은 대단히 매력적이잖아요. 맞아요. 이 시간 전쟁이라는 소재 자체도 SF지만 여기서 서로 안 들키기 위해서 자기 편에게도 뭐 또 다른 편에게도 안 들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찻잔 속에 이제 찻잎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 모양이
글자를 잃어서 이걸 가지고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는 이제 MRI 속에 물을 넣고 이 물이 끓어오르는데 이 물 분자의 운동을 숫자로 변환한 이 MRI 측정값 자체가 이제 어떤 편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둘이 쓰는 어떤 언어라는 게 약간 패턴화 되어 있고 또 암호화 되어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용암이 부글부글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어떤 빛의 패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서신이 되기도 하고 뭐 좀 기발한 게 많습니다. 또 뭐가 있었지? 나이테로 쓰는 맞아, 편지도 맞아. 있었죠. 그러니까 나이테로 편지를 쓴다는 건 여러분 시간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라는 뜻이죠. 뭐 수백 년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과정을 다 이제 시간을 투여를 해가지고 이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날 이제 나무 밑둥을 딱 잘라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편지가 드러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뭐 씨앗으로 쓴 편지도 있었고 그렇죠. 씨앗을 먹으면 그 편지를 읽을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건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물범의 내장 속에 들어있는 마른 대구의 표면에 막 이렇게 글씨를 써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또 낭만적이기도 하고 그쵸? 그다음에 이 SF 팬의 마음을 좀 자극하는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하면은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가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혹시 더 뭐 조금 줄거리라던가 뭐 이런 쪽에서 더 보충할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게 가능한 좀 스포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그냥 이 정도로 뭐 얘기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왜냐면은 반전이 좀 있는 네 반전이 그런, 좀 있기도 네. 하고 거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좋은데 항상 이제 각 파트의 마지막에 추적자가 나와요. 추적자가 네, 그 맞아요. 편지의 어떤 흔적을 막 이렇게 막 근데 저는 하는데. 추적자의 정체에 대해서 읽으면서 좀 예상을 하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예상을 못했는데 네. 하긴 그게 이제 그 추적자가 그냥 한 편에 속해 있는 그런 어떤 그쵸. 사람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긴 했는데 음. 어쨌든 그 추적자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약간 찝찝해하면서 이제 뒤로 네, 그쵸. 넘길 수 있는 이게 뭐지? 이러면서 약간 불안해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약간 서사적인 긴장감을 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네, 계속 네, 암시하는 네. 거죠.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이제 줄거리를 얘기를 하고요. 감상 포인트를 좀 저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네. 일단은 사랑 이야기죠. 네. 네, 사랑 이야기고 여성 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여성 사이의 사랑 이야기고 또 이제 뭐 흑인이라는 그런 묘사도 나오는 것 같아요. 블루였나? 네. 흑인인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성 서사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당히 이제 그 둘이 시간 전쟁을 하니까 역사의 상당히 여러 국면에 이제 나오는데 그 국면에서 예를 들면 뭐 군인 중에 여자도 있었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 속의 그런 여성 서사도 빠뜨리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SF 팬으로서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게 그 에이전시와 가든의 설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에이전시는 비교적 조금 명확해요. 근데 가든은 조금 추상적인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약간 우주적인 걸로 묘사가 되는 느낌도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은 막 행성 별 하나가 막 눈처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약간 굉장히 우주적인 느낌도 들고. 그래서 약간 좀 추상적이고 운유적인데 일단은 제가 파악한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에이전시는 좀 매트릭스 같은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인공자궁에서 성장을 하고 지식이라던가 영양젤이라던가 이런 걸 막 공급을 받고 의식만 어떤 다른 기계 같은데 이제 의식만 깃들어가지고 드론이죠. 다른 드론에다가 네, 업로드를 해가지고 우주를 탐험을 하는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은 생활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요원들은 시간 전쟁에 파견되는 요원들은 육체를 갖고 있는데 근데 본능적인 욕구 이런 거는 인공장기가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제가 아까 그 쉬는 시간에 다이어트 얘기도 했지만 네. 우리가 원신 때부터의 그 어떤 영양을 자꾸 축적을 하려는 그런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 고통스럽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막아준다는 거죠. 끌 수 있는 거죠. 네, 스위치 그래서 오프하면 이제 그렇죠. 식욕이 없어지는. 그렇죠. 배고프지 않고 뭐 지방이라던가 설탕이라던가 이런 것이 땡기지 않고. 네. 그런 이제 어떤 인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든 이쪽은 제 네. 생각에는 약간 좀 판타지적인 그 드루이드 그런 느낌이 그런 걸로 좀 묘사되는 느낌이기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식물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막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고 뭐 네. 나오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막 그 늑대로 변하잖아요. 그쵸. 다리가 6개 달린 네. 늑대로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 보면 약간 그 드루이드 이런 느낌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뭔가 계속 식물적인 그런 비유가 나와요. 뭐 여기는 뭐 예를 들면 그 넝쿨로 된 울타리가 있고 뭐 적과 꿀이 흐르고 뭐 그다음에 뭐 그 어떤 그 각 개체도 좀 식물처럼 심어진다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그 가드는 이 얘네들을 심은 다음에 이 시간선에 심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좀 기다리는 걸로 나와요. 기다려서 얘들이 그 시간선에 잘 융화가 될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대단히 이제 오랜 기간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에이전시 측의 그 요원이 중간에 살짝 들어와가지고 그냥 잠깐 뭔가 어떻게 하는 것으로 이 작전을 방해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시와 가든이 어떤 조직일까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시간 전쟁이기 때문에 평행 우주론에 기반을 한 거죠. 이거를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서 A 선택을 했을 때와 B 선택을 했을 때 다른 미래의 어떤 미래로, 우주가 네. 다른 우주가 생기고 그렇죠. 그 각 시간선들을 얘들이 건너다니면서 이제 그 전쟁을 하는데 그 좀 대체 역사물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저는. 맞아요. 예를 들면 상상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타완틴 수유라고 해서 잉카 제국을 이제 그 잉카의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타완틴 수유 제국이 만약에 거기 남미에 갇혀 있지 않고 바다를 건너서 새로운 문명을 발견하고 정복을 하고 또 동맹을 맺었다면 그럼 훗날에 이제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들어왔을 때 이걸 견뎌낼 수 있었을까? 아니면 또는 이제 다른 그 외래 병균들에 대한 면역을 좀 획득을 했었다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 서양 쪽에서 제국주의 침략을 했을 때 네. 그 흑사병 이런 것들에 대해 그렇죠. 면역이 없었어가지고 네, 네. 다 죽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이제 우리 예방주사 맞듯이 네. 이제 병균을 이제 퍼뜨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매듭으로 하는 숫자 만드는 그거 네. 나오잖아요. 네네. 그게 실제로도 그 잉카 쪽 거기서 실제로 썼던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실제로 썼던 숫자 체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세계선에서는 이제 그 매듭 언어를 가지고 편지를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요원이 가서 이 타원틴 수유 제국의 뭐였죠? 이제 어떤 아주 유능한 기술자가 되어서 이제 배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탐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거기 청년들이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고기는 앞에서도 잡을 수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큰 배를 만드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저 멀리 중국까지 갈 수 있었다면 중국의 명왕조가 이 통화의 위기 때문에 멸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동전이랑 은의 교환 비율이 불안해가지고 이제 멸망을 했는데 이 잉카 타원틴 수유 제국은 은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타원틴 수유와 중국의 명왕조가 교역을 했었다면은 명왕조가 멸망하지 않고 서구의 그 이 계몽주의의 침략에서 이제 강대하게 버텨가지고 오늘날의 그런 서구와 동양의 어떤 역학이 달라졌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 에피소드는 그냥 한 에피소드에 불과하고요. 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뭐 아틀란티스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뭐 아틀란티스가
수십 가지 버전의 아틀란티스가 있고, 또 뭐 셰익스피어도 나오죠.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비극인 세계가 있고 희극인 세계가 있대요. 그래서 그 중에 너희 취향은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콘텐트 에너미님이 네. 결승 문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매듭으로 만든 문자가 결승 문자라고 부른다고 문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결국은 저는 그래서 이렇게 배경이 되게 확확 바뀌잖아요. 네. 매 장이 시작할 때마다. 그래서 조금 예전에 클라우드 아틀라스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네. 그게 조금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거기도 상당히 긴 시간선과 다양한 이 배경을 배경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예, 다루고 있어요. 배두나가 나왔었던 영화죠. 그렇죠. 그리고 오쇼스키 자매가 이제 감독을 했던. 네. 자, 그 다음에 또 감상 포인트는 시간 여행이라는 겁니다. 결국 시간 여행인데 저는 사실 읽으면서 중간쯤까지 약간 헷갈렸어요. 시간의 실 아래쪽이 미래인가 과거인가? 시간의 실 위쪽이 뭐 과거인가 미래인가? 이것이 자꾸 이제 시간의 실 아래쪽으로 뭐 간다, 뭐 위쪽으로 간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위쪽이 뭐 과거인지 미래인지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아래쪽이 미래고 위쪽이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계도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쵸? 가계도가 요렇게 그렇죠, 갈라지니까. 네, 점점 밑으로 갈수록 갈라지고 그래서 아래쪽이 미래, 위쪽이 과거이고요. 그래서 뭐 타임 패러독스 이런 것도 조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약간 스포일러와 관계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감상 포인트는 역시 편지글이라는 거죠. 편지글에서 나오는 어떤 낭만적인 느낌 그리고 문장 자체도 상당히 유리하잖아요. 이 두 친구가 둘 다 책 읽는 거 좋아해요. 다독가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교양을 좀 뽐내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막 어떤 작품의 어떤 부분을 인용을 해가지고 뭐 어떤 시를 인용을 해가지고 막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좀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도 있는데 블루도 그냥 블루라고 부르지 않죠. 그렇죠. 나의 뭐 인디고에게 뭐 빨강과 파랑을 표현하는 모든 표현들을 그렇죠.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나의 색상 코드 0000FF에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나의 청사진에게 그렇죠, 블루프린트. 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문장과 은유의 향연이 벌어진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그 번역가님이 상당히 잘 또 번역을 하셨어요. 아주 멋진 그런 단어를 잘 골라가지고 번역을 하시고 또 저희가 이제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인용 같은 것들을 또 주석을 다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면은 그 원작도 좀 찾아볼 수 있도록 또 해주시고 계시고 사실 이 서간체를 보면서 저는 그것도 생각이 났어요. 그 김보영 작가님이 당신에게 가고 있어 그리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이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거를 정말 좋아하셨다면 이것도 분명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꽁냥거림은 저쪽에 좀 더 강하지 않나. 그 당신에게 가고 있어랑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가 좀 더 뭐랄까 커플이 좀 더 철부지고 네. 약간 대책 없는 그런 귀여움이 좀 있는 그런 느낌이고 여기에 커플은 약간 이게 그 처한 상황 자체가 서로 적군이잖아요.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약간 애틋함 이런 것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래도 얘네들도 염장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이 편지 속에서 나는 너의 것이야. 뭐 편지를 붙일 방법과 이런 것들을 골똘히 생각하는 동안 나는 너의 것이고 뭐 너의 편지를 읽는 동안 나는 너의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이제 네 표현이 네 멋지죠. 그래서 뭐 나는 너에게 하나의 맥락이 되고 싶어. 그리고 너도 나에게 그런 존재가 되주면 좋겠어. 뭐 이런 문구들이 있곤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의 디자인 자체도 저는 상당히 예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빨간색으로 편지를 표현한 것도 너무 좀 직관적이고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역하신 분이 유명한 분입니다.
종이동물원으로 그 유형 번역상을 수상을 하신 장성주 번역가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이제 유려하게 번역을 하셨고 이걸 다 읽으면은 네. 이 제목부터 번역이 심상치 않다는 걸 좀 그렇죠. 느끼는 것 같아요. 당신은이 아니고 왜 당신들인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제 번역가의 편지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기 또 보시면은 그 장성주 번역가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편지 쓰기라는 것은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사적인 형태의 시간 여행이다. 왜냐하면 이 발신인이 떠올리는 수신인은 사실 이미 과거에 속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편지를 받는 사람은 또 미래의 수신인인 거죠. 그래서 미래에 전해진 과거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이제 멋진 표현을 또 쓰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이 작품을 깊게 이해를 하고 또 감정적으로도 아주 잘 이해를 하고 또 번역을 하신 건지 이런 것들을 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이 결국 또 영상화 판권도 팔렸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이게 줄거리가 뭔가 재밌다기보다는 사실 이 문장이 또 매력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상화가 됐을 때 그만큼의 매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내레이션으로 이걸 읽는다든가 약간 셰익스피어 연극같이 될 것 같아요. 그 대사 같은 게. 그렇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나의 있겠네요. 가장 현숙한 빨강에게 이러면서 네. 내 심장에 흐르는 피에게 그렇죠. 네. 그래서 전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공상님 혹시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 마지막 부분에 읽을 때 굉장히 그 약간 이거를 내가 뭔가 성실히 읽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게 뭔가 두 번 읽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이게 네. 마지막까지 네. 보고 나면은 그게 그런 거였어? 내가 뭔가 놓쳤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면서 네. 뭔가 앞부분을 다시 펼쳐보게 되는 그런 책인 그렇죠.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좀 재밌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런 사실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두 번, 세 번 읽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 좋은 작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거에 정말 좀 걸맞는 작품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그 읽는 동안이 일단은 재밌고요. 읽는 동안의 그런 쾌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읽고 나서의 여운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읽어보게 하는 그러니까 약간 서술 트랙이라던가 조금 반전이라던가 이런 요소들도 마지막에는 좀 있는 그런 책이어서 상당히 좀 추천할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 약간 좀 어렵긴 했어요. 처음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면 약간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기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워낙에 은유와 막 이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약간 금방 이해가 되지는 않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이거를 음미하면서 읽으면은 또 그 나름의 또 재미와 감동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이 책 다뤄봤고요. 저희 방송에서 다뤘으니까 또 더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또 네, 인기를 많이 끌었으면 읽어주시면은, 끌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 맥스 글래드스턴 작가님의 뭐 작품은 우리나라에 그 출판된 게 없고요. 네. 아말 엘무타르 작가님의 작품은 단편이 유리와 철의 계절이라는 그 단편이 소개된 적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책이 또 상을 다 받았습니다. 네. 네, 2020년 휴고상, 로커스상, 네뷸러상, BSFA상 뭐 이런 것들을 다 휩쓴 그런 책이기도 하니까요. 네. 또 뭔가 그 퀄리티에 대한 그런 안심을 하시면서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여기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애니메이션 이드 인베이디드 네. 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어디서 들으실 수 있나요? 저희 방송 팟빵, 아이튠즈 팟캐스트, 유튜브, 흐름트 살롱, 스포티파이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통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 대한 뭐 코멘트나 아니면 저희가 다뤄줬으면 하는 작품 그런 네. 거 많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생존자 여러분들의 반응을 저희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하고요. 아마 한창 더울 것 같아요. 네, 더울 것 같은데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